지금 방금 박양호 실장이라 했는데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괴짜 할아버지. 괴짜 할아버지. 지금부터 괴짜 할아버지로 강의를 들으시고 질문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바꿔볼게요. 강의 내용을요. 강의 스타일을. 그러니까 대화식으로 할까 합니다. 대화식으로요. 네. 이제 먼저 시간에 그러니까 먼저 시간에도 이 강의를 했고 제가 암의 가장 여러분 이제 삼중음성 유방암뿐 아니고 모든 암세포를 이해시켜 드릴게요. 암세포가 뭐냐. 네. 지금 이 화면은요. 네. 여러분, 애기 낳아보셨죠? 제일 앞에 분. 안 낳아보셨어요? 애기 낳아보셨죠? 네. 우리, 수정. 뭐와 수정입니까? 정자, 난자. 그걸 수정난이라 그래요. 우리 박씨 계세요? 박씨. 네, 우리 박혁거세 어디서 나왔어요? 말의 아래에서 나왔죠. 나도 박씨지만, 이제는 박괴짜 할아버지로 바뀌었지만, 인간은 누구나 한 개의 수정난 아래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수정난이에요. 그래서 배아, 태아, 태생. 그래서 한 개의 세포가 태어날 때 22조로 숫자가 늘어나요. 22조로 약. 그리고 종류가 한 100종류로 나누어집니다. 그걸 분화라 그래요. 그래서 태어나서 다시 성인이 되면 세포 숫자가 60조가 되고 60조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100종류의 장기가 제 기능을 하는 성인이 됩니다. 성인이 돼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러면 100장기 중에 오늘 강의 주제 뭡니까? 무슨 장기? 유방장기죠. 그러면 유방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수정란에서 3배엽이라 해서 우리 각 장기를 만들기 시작하는 세포로 160개로 늘어났을 때 유방을 만들기 시작해요. 유방을 만들기 시작해서 유방은 이제 사춘기까지 태어난 다음에 많이 자랍니다. 좀 특징이에요. 자, 일단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유방암세포는 뭐냐? 이제 보세요. 자, 조금 전에 얘기했죠. 수정란이 몇 개 때부터 유방을 만든다 그랬어요. 160개 때 이너셀 메스라에서 3배엽 중에 외배엽, 중배엽에서 유방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 유방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로 되돌아간 것이 암세포입니다. 유방암세포예요. 그럼 간암은 간 만들어질 때로 돌아간 게 간암세포예요. 혹시 간암, 유방암 외에 자기 암, 다른 암이 있어요? 난소암. 난소가 그때 만들어지죠. 그래가 성인이 되면 난소 기능을 하죠. 그 세포가 다시 난소가 만들어질 때 세포로 역분화, 되돌아간 게 암세포, 난소 암세포예요. 그 왜 돌아가냐는 지금부터 할게요. 네, 알았죠? 요거부터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리프로그램이 역분화라 그래요. 암세포 이제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다시 난소세포로 만들려면, 자, 그 난소가 어디서부터, 어느 장소가 어디예요?
여자의 자궁 속에서 이제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그 난소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난소가 다 만들어져서 태어나죠. 그거는 무슨 세포입니까? 정상 난소 세포가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난소 배아 세포로 돌아간 걸 난소 세포로 가는 과정을 하면 무슨 세포가 되돌아와요? 난소 세포로, 정상 세포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자, 다시 합니다. 암 세포는 무슨 세포로? 배아 세포로 되돌아간 게 암 세포고, 배아에서 장기가 만들어지죠. 만들어지는 과정을 다시 하면 정상 난소 세포, 유방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 낳은 분들 자기가 임신했죠. 예? 수정돼 가지고 배아가 막 임신 기간에 만들어지죠. 그 배아가 뭘 가지고 만듭니까? 만드는 과정을 엄마가 먹는 음식물 속에서 혈관을 통해서 배아가 먹고 난소가 만들어지죠. 예? 그러면 자, 다시 합니다. 난소암, 유방암 세포는 배아 세포, 유방 만드는 세포로 되돌아갔다. 엄마가 아이를 태어날 때까지 먹는 음식물 속에는 암 세포를 무슨 세포로? 정식 유방 세포로 바꾸는 물질이 있더라. 그러면 여러분, 난소암 세포를 무슨 세포로 바꿀 수 있어요? 난소 세포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암 표지자란 거는 전부 뭐냐? 언코피틀 안티젠, 배아 때 유방이, 난소가, 대장이 만들어질 때 만드는 유전자를 발현하는 거예요. 언코피틀 안티젠. 종양 태아 항원이라 그래요. 종양 태아 항원이라 그래요. 유방암은 CA15-3, 난소암은 CA125. 그게 난소가 만들어질 때 발현되는 유전자입니다. 우리 간암은 혹시 계세요? 간암? 알파 피토프로테인, 알파 태아 항원이에요. 알겠어요? 언코피틀 안티젠. 여기 네. 조금 설명을 드려요. 여기 피토라는 말이 태아라는 뜻이고요. 아까 엠브리오닉이라는 말이 배아, 알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난소암은 지금 다 자란 난소가 난소 최초로 만들어지려고 할 때로 뒤돌아간 거잖아요. 그 최초로 만들어질 때에만 발현하는 물질이 암세포가 막 발현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돌아간 것이로구나. 최초 만들어질 때만 발현하는 물질들, 알파, 피토 태아 때나 발현하고 성이 되면 거의 발현하는 물질을 발현하더라. 또는 알 상태일 때만 발현하는 물질을 암세포는 성인세포는 안 발현하는 것을 발현하더라. 그것의 물질의 정도를 가지고 암 표지자로 삼아요. AFP, 알파 피토 프로테인이 높아졌네. 또 CEA, 칼시노마, 엠브리오닉 엔티젠 숫자가 높아졌네. 그러면 지금 일반 세포가 암세포 쪽으로 많이 갔네. 이렇게 본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되시나요? 예. 희한하게 그 최초에 만들어진 아직 알 때 또는 태아 때만 발현하던 것을 다 큰 암세포가 발현하는 걸 보니까 얘가 이리로 역분화된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수정세포가 이제 우리 성인이 됐을 때 완전히 분화되면 체세포예요. 유방세포, 난소세포, 간세포, 요게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세포입니다. 이게 무슨 세포로 역분화? 배아세포로 역분화된 게 암세포인데, 역분화가 단계적으로 돼요. 처음부터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제일 첫 단계로 돌아간 것이 여러분 조직검사하면 웰 디퍼런 분화가 잘 되나. 그러니까 요게 그러니까 요 단계로 여기 마지막에 처음에 요거 온 거는 양성이에요.
양성을 말합니다. 그렇다가 암으로 첫 단계 넘어간 게 스쿼머스 셀인데, 그러니까 분화가 잘 된 암. 자, 여기서 하세요. 분화하고 암세포 증식, 성장하고는 정반대입니다. 반대 기능을 해요. 분화가 되면 성장이 멈추고, 우리 성인이 되면 몇 살까지 키가 컸어요? 한 20살까지 크죠? 그 다음 안 크죠? 그건 분화가 다 되면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아기 때는 막 수정란이 금방금방 세포수가 늘어나잖아요. 그게 암세포란 말이에요. 증식, 그건 분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분화가 잘 된 암을 조직검사에서 여러분, 분화가 잘 된 암일수록 성장이 느려져요. 그 well differentiation, 분화가 잘 됐다. 그 다음에 마더레이트리 중정도로 분화됐다. 미분화암.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하면 언디퍼런시에이션, 전혀 분화가 안 된 암. 분화가 안 된 암. 이제를 전혀 분화가 안 된 암이다. 그러니까 4단계죠. 분화가 잘 된 암, 중정도로 분화된 암, 미분화암, 전혀 분화가 안 된 암.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분화가 잘 될수록 뭐가 느려진다? 성장이 느려진다. 우리가 암 덩어리가 배로 커지는 시간을 더블링 타임이라 그래요. 배로 커진다. 배로 커진다. 그런데 분화가 잘 될수록 배로 커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같은 간암일수록 간암이라도 2달 만에 배로 커지는 간암이 있고 16달이 돼야 배로 커지는 간암이 있다. 간암, 유방암도 같아요. 자, 여기서 잘 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요걸 유방암 종류를 나눈 겁니다. 여기서 특이한 게 러미날 셀. 요게 뭐냐면 여기 이제 여러분 유방암 분들 면역 조직 화학 검사를 해서 제일 많은 게 뭡니까? 에스트로겐, 호르몬이라 하죠. 호르몬 리셉터가 양성인 거는 유방이 만들어질 때 호르몬 수용체를 발현해요. 그 호르몬 가지고 유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 에스트로겐 리셉터가 양성인 사람은 유방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까지 역분화된 것이 유방암세포예요. 그런데 그 만들어지기 시작 전 단계로 전혀 분화가 안 된 암은 에스트로겐 리셉터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유방암에 에스트로겐 리셉터 헐투 상피세포 성장인자 2번 양성이란 거는 유방이 만들어질 때를까지로 되돌아간 암이다. 그런데 그 전 단계로 전혀 분화가 안 된 암은 에스트로겐 리셉터나 프로게스테론 리셉터, 헐투 리셉터가 없다. 그럼 우리가 3중 음성 유방암은 뭐냐? 여기 보세요. 네, 3중 음성 유방암은 face like cancer라고 뭐냐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3중 음성 유방암이란 뜻이 뭐예요? 3중 음성 유방암. 에스트로겐 리셉터, 프로게스테론 리셉터, 헐투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전 단계로 되돌아간 게 3중 음성 유방암이에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네,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질문 있어요? 네, 보세요. 자, 다시 합니다. 수정란에서 배아, 태아, 태생 가는 과정을 뭐라 그랬어요? 분화라 그랬죠. 디퍼런시에이션. 그러면 역분화. 그럼 아까 유방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까지
전 단계에서 한 게 무슨 암이다? 유방암이다? 삼중음성 유방암이다. 그러면 거기서 분화가 되면 유방이 만들어질 대로 분화가 되면 뭐가 양성이 돼요? 에스트로겐이 양성이 됩니다. 리셉터가. 알았어요? 그래, 분화입니다. 그러면 삼중음성 유방암이 왜 유방암 세포로 만들어질 대로 분화가 안 되느냐? 그렇죠. 안 된 것이 삼중음성 유방암이죠. 그거는 우리 몸 안에 이니비터 오브 디퍼런시에이션 분화 억제 유전자란 게 있어요. 약자로 ID라 그래요. ID, 이니비터 오브 디퍼런시에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니비터 오브 디퍼런시에이션이란 그 분화를 막는 유전자 때문에 분화가 안 되니까 분화가 안 되고 뭐예요? 거기서 멈춰 있다. 그럼 삼중음성 유방암은 어디서 멈춰 있다? 유방이 만들어지는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전 단계에서 멈춰 있는 게 삼중음성 유방암이고, 네? 유방이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분화된 것이 에스트로겐 리셉터 헐2 양성인 유방암이다. 그러면 혹시 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 우리가 초등학교 다니다가 각 세포들이 나는 유방할래, 나는 가안할래 이런 자기 소명에 따라서 뭘 맞는다 합시다. 초등학교 때는 자기 전공이 안 정해지잖아요. 초등학교 때 있다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정해진다고 치고 유방학교에 입학을 한 세포가 그때부터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아까 헐2 이런 그래도 명찰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미 유방인 세포가 최초로 입학할 당시 정도로 뒤로 역분화한 것이라면 삼중음성 유방암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헐2든 에스트로겐인데 이게 더 뒤로 가서 이 중학교 유방학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때 뭐 전공도 안 정해진 뭐가 될지도 모르는 그 정도까지 뒤로 빠꾸고 했다. 그게 삼중음성 유방암이라는 뜻이고요. 얘가 이렇게 그 다음에 중학교를 가서 자기 전공을 전하려고 하는 그 과정을 분화한다, 발달한다 이러잖아요. 그거를 억제하는 게 아까 ID, 이니비터가 억제한다는 뜻이고 디퍼런시에이션, 분화하는 거를 억제하는 게 있더라. 그것이 활동돼버리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서 나는 내 전공을 또 더 세분화해서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거기서 맹맹맹 맴돈다는 뜻입니다. 예. 이해가. 그러니까 삼중음성 유방암, 육종암, 소아암, 그 다음에 여러분 원인 불명의 암, 이게 같은 아주 분화가 안 된 암 종류예요. 육종암, 신장암, 소아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원인을 모르는, 그러니까 유방에서 생긴지 간에서 생긴지 모르는 암은 유방이 간이 생기기 전 단계로 돌아갔으니까 모르죠. 원인 불명의 암이 그런 암입니다. 특히 난소암 중에 난소 복막암이 그런 또 암이에요. 그래서 이제 치료, 그렇죠? 삼중음성 유방암, 육종암, 복막암, 난소 복막암이라고 있어요. 난소암에서 복막으로 전이된 거하고 달라요. 같은데 복막암이나 이런 치료는 1차적으로 치료를 하려면 뭐가 되면 성장이 느려지고 성장으로 정상으로 가는 길이 뭡니까? 분화입니다. 분화시키면 정상세포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분화로. 아까 사무원장님 재밌게 했네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도록 도와주는 게 분화물질이에요. 분화물질의 1번이 비타민 A입니다. 레티노이크 액시드, 비타민 A예요. 비타민 A인데, 우리 몸에, 우리 사람이나 동물에는 비타민 A의 95%가 간에 있어요. 간에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A를 가장 많이 섭취하는 방법은 뭐를 많이 먹는 거예요? 간. 그런데 간에는 그 대신 철분이 많아요. 철분은 암 성장을 촉진하는 영양소예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간을 먹으면 안 돼요. 암 환자는. 그 대신 베타카로틴이 비타민 A 전구 물질이라 그래요. 베타카로틴. 베타카로틴이 몸에 들어가면 비타민 A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베타카로틴 어디 들어있냐? 녹황색 야채, 도마도, 귤, 사과, 케일, 돈나물 이런 녹황색 야채 있죠. 여기에 전부 베타카로틴 덩어리예요. 그래서 베타카로틴으로 섭취해서 녹즙, 비타민 A를 들어가면 분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삼중 음성 유방암이 무슨 암으로 넘어갈까요? 에스트로겐 리셉터 양성, 음성이 양성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만큼 분화된 겁니다. 그 대신 성장은 에스트로겐 리셉터 양성인 분은 음성보다 훨씬 성장이 느려요. 느려요. 네, 1단계 분화. 그 다음에 아까 분화를 막는 게 무슨 유전자라 했어요? 이니비토 분화 억제 유전자죠. 그 분화 억제 유전자 작용을 억제해버리는 것이 알카로이드 버베린이라 하는데 황련, 황백, 백굴체, 현오색 이런 한약재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알카로이드 버베린 혹은 베르베린이 그 분화 억제 유전자를 꺼버려요. 쉽게 할게요. 그러면 뭐가 돼요? 그 유전자를 그게 막는데 장벽을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길을 막는 장벽이에요? 분화를 막는 장벽을 없애는 것이 뭐다? 분화를 장벽을 넘어서 가도록 하는 게 비타민 A고 비타민 D고 햇빛 쪽이 뭐예요? 그 다음에 장벽을 없애는 것이 알카로이드 버베린, 황련, 황백인데 요게 예를 들면 조금 암마다 달라요. 췌장암, 유방암은 백굴체나 황련이 잘 듣고 간암은 황련, 그거는 나보다도 우리 이 원장이 더 박사입니다. 그 암마다 그 대신 특히 삼중음성 유방암에 그 다음에 하겠지만 마이크로 RNA라고 끝에 나와요. 아주 나쁜 유전자 조절하는 게 있어요. 거기 221, 222가 있는데 그걸 조절하는 거는 같은 버베린이 들어있어도 현오색이란 게 있어요. 그리고 암으로 해서 통증이 왔을 때는 백굴체 현오색 버베린이 잘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 거는 우리가 알카로이드 버베린이라는 것이 내 암세포의 분화로 가는데 막는 뭐를 장벽을 분화 억제 단백질을 유전자를 없애버린다. 그러면 뭐가 돼요? 분화가 되죠. 그러면 성장이 어떻게 돼요? 일단 느려져요. 그래서 두 가지 섭취하면 녹즙, 알카로이드 버베린 그게 이제 분화로 가도록 도와주는 물질이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역분화라 했죠. 무슨 세포로? 배아세포로 역분화한 거라 했죠. 우리 사람 체세포 성인 난소, 유방, 간 모든 사람의 성인 체세포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시험 칠게요. 학교 다닐 때 에너지 대사 무슨 대사를 합니까? 성인은 어른은 에너지 대사를 무슨 대사를 해요? 산소 대사를 해요. 크레브스 회로 산소 대사를 해요. 그런데 그래서 끊임없이 뭐를 들여와야 돼요? 산소가 들어와야죠. 그 산소 안 들어오면 에너지 대사가 멈추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 체중의 20분의 1이 뇌인데 그 대신 산소는 5분의 1을 사용하는 것이 뇌입니다. 체중에 비해서.
그게 뇌는 거의 에너지 대사를 산소 대사를 해야 돼서 우리 산소가 뇌의 신경세포 작동에 그러니까 모든 체세포는 산소 대사를 하는데 암세포는 에너지 우리가 그래서 배아 때는 발효 대사를 해요. 배아 때는. 그래가 체세포가 분화가 돼서 체세포가 만들어지면 에너지 대사를 산소 대사로 바꿔버립니다. 자, 지금 무슨 세포로 역분화됐어요? 배아세포로 역분화됐죠? 그러면 에너지 대사를 산소 대사에서 무슨 대사로? 발효 대사로 바꾼 것이 암세포예요. 에너지 대사. 그래서 이 산소를 발효 대사로 해서 에너지를 얻어요. 그러면 산소 대사에서는 한 분자의 포도당 가지고 36 ATP를 만드는데 발효 대사 할 때는 2 ATP가 만들어집니다. 그 대신 피로 물질이 생성돼요. 젖산 자꾸 생성됩니다. 그래서 암 환자는 전혀 활동 안 하는데도 자꾸 피로해요. 에너지 대사에서 나오는 뭐 때문에? 젖산을. 그래서 젖산을 분해하는 게 칼륨입니다. 녹황색 야채. pH 높여주고 하는 것이 칼륨이고 그 다음에 유기산이에요. 유기산입니다. 그래서 신과일, 신음식, 내가 권장하는 것은 신김치예요. 신김치, 매실 이런 유기산이 피곤을 없애주고 에너지 대사를 산소 대사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암 환자는 이제 자 에너지 대사를 뭐로 바꾼다? 발효 대사로 바꾼다. 산소 대사에 필요한 칼륨, 유기산, 비타민 B군, 비타민 C 이런 걸 섭취해서 에너지 대사를 바꿔줘야 피곤도 안 하고 암세포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 발효 대사에서는 포도당 하나 가지고 몇 ATP 만들어요? 2 ATP를 만들잖아요. 정상세포는 18배로 많이 만들어요. 그러면 암세포가 같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포도당을 몇 배로 많이 먹어야 돼요. 18배로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먹으면 안 된다? 당분 먹으면 안 된다로 했죠.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죠. 당분을 안 먹으면 우리 몸 안에 특히 아까 산소 많이 쓰는 뇌세포가 작동을 못하니까 뭐가 돼요? 죽어버려요. 그렇죠? 그 당분을, 그러니까 당분을 먼저 시간에 강의했습니다. 먹되, 그 우리가 높은 혈당은 IGF, 삼중음성 유방암 성장을 촉진합니다. 높은 혈당은. 그런데 너무 혈당이 낮으면 안 먹으면 제일 먼저 우리 자꾸 암 환자들이 당분을 너무 안 먹어서 이 뇌의 기억세포가 자꾸 떨어져요. 기억력이 없어져 버려요. 큰일 나요. 치매 걸려요. 그러니까 최근에 2012년에 존스 홉킨스에서 당분이 들어가도 PKM1, PKM2라 해서 당분을 이용하는 길이 다르더라. 우리 정상세포는 PK 1번 도로를 이용하고 쉽게 할게요. 암세포는 2번 도로를 이용하더라. 당분을 먹되 2번 도로를 막아버리면 암세포로는 당분이 안 가고 정상세포로만 가게 하자는 게 당분을 먹지 말라가 아니고 잡숫는데 당뇨가 올 정도로 너무 많이 섭취하는 거는 몰라도 적절한 당은 섭취해야 돼. PKM2를 막는 당분을 암세포로 가는 길만 막자. 네. 그게 나프타퀴논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당분은 적절히 섭취하자로 바뀌었다. 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유방암이 뼈로 많이 전이됩니다. 유방암이. 그런데 최근에 BMP2라고, 그러니까 유방암이 뼈로 전이됐을 때, 이 전립선암은 90%가 뼈로 전이돼요.
그러니까 요새 뼈로 전이 됐다는 것은 다시 어디로 전이 된 암이든지 뭐가 안 된 것이 암이다. 분화가 안 되는 것이 암이다. 그러면 분화시키는 게 뭐라 했죠? 아까 비타민 A, 알카로이드 버베린이죠. 뼈로 전이 된 암을 정상 골세포로, 뼈세포로 분화시키는 것이 BMP라는 유전자가 있다. 거기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 유전자를 활성화해서 먼저 시간에 보여드렸죠. 전립선암이 뼈로 전이된 것이 정상세포로 돌아왔다. 그게 그렇게 하는 방법. 여러분 그 유방암이 뼈로 전이된 것을 전이됐을 때 그걸 정상 뼈세포로 분화시키는 물질이 유전자가 BMP란 포란 유전자입니다. 그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우선 홍화씨 있죠. 홍화씨하고 두충에 있어요. 두충에요. 베트리닉 액시드입니다. 그런 것도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자, 그 뼈로 전이됐을 때, 그러니까 모든 암은 다시 합니다. 역분화된 것이 암이다. 그런데 역분화가 똑같이 아니고 몇 단계요? 4단계로 역분화된 거다. 그래, 그걸 다시 분화로 시킨다는 것은 정상세포로 돌아오게 하는 거다. 그리고 성장을 느리게 하는 거다. 자, 여기까지 공부한 거예요. 비타민 뭐? A, 비타민 D, 그 다음에 알칼로이드 버베린, 네 번째는 BMP4, 뼈로 전이됐을 때 활성화하는 물질을 해서 정상세포로 분화를 시켜준다. 그러면 정상세포로 돌아온다. 성장이 느려진다. 이제 좀 알겠어요? 네, 이해가 돼요? 네. 이게 치료입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다시 합니다. 우리가 유방이 만들어질 때 무슨 유전자를 발현한다? 에스트로겐 리셉터. 그렇죠? 발현한다. 그 전 단계로 만들기 시작할 때 전 단계로 역분화된 것이 무슨 암이다? 삼중염성 유방암, 육종암, 어린이 소아암 전부 다. 그래요. 그랬는데, 자, 그러면 호르몬이 에스트로겐 리셉터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자, 이제 호르몬 리셉터, 유방암 60%가 에스트로겐 리셉터인데, 여기요, 잘 보세요. 안드로겐, 남성 호르몬에서 아로마타제란 효소를 가지고 에스트로겐으로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유방암 호르몬인 분은 약물 뭐 써요? 표적치료제. 타목시펜 쓰죠. 타목시펜은 뭐냐? 에스트로겐이 세포 내로 들어가는 걸 차단하는 겁니다. 에스트로겐요. 그걸 차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래서 차단하는 걸 가지고 내성이 생기면 에스트로겐을 못 만들게 하는 것이 아로마타제, 효소를 이니비터, 작동 못하게 하는 것이 이제 항암제입니다. 아예 못 만들게 하는 거. 자, 여기서 잘 아세요. 우선 최근에 98년도에 뭘 알게 됐냐. 에스트로겐 리셉터가 알파, 베타 두 가지가 있더라. 알파는 유방암세포 성장을 촉진하는 거고, 베타는 도리어 성장을 억제하고 에스트로겐 알파 작용을 막더라 말이야. 전혀 정반대 작용을 하더라. 수용체가. 알파, 베타가 있더라. 98년도 이전에는 몰랐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지금도 98년도 이전에 지식 가진 사람은, 자, 에스트로겐 리셉터 양성인 사람은 호르몬, 여성 호르몬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암세포가 성장하니까 먹지 말라. 그렇게 지금도, 나도 98년도 이전까지는 그래 알았어요. 그랬는데, 98년도에 알파, 베타가 전혀 반대작용을 하더라. 파이토에스트로겐, 식물성 여성 호르몬은
전부 베타에가 작용을 해서 베타에 가서 암세포 뭐를 억제하더라. 도리어 성장을 억제하더라. 이제 왜 파이토에스트로겐 식물성 여성 호르몬을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알겠어요? 지금도 먹지 말라 하면 대답할 수 있겠죠? 수용체 알파, 베타. 그 다음에 또 알게 된 게 뭐냐? 여기서 잠깐만. 네. 요 내용에 대한 질문이 가끔 있어서요. 뭐 갈근이다, 뭐 콩이다 이런데 식물성 여성 호르몬 성분이 있다는데 나는 에스트로겐 양성이기 때문에 이런 거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고 또 일부 혈액종양내과나 외과 교수들이 먹지 말라고 하는 분도 있고 뭐 괜찮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네, 먹지 말라고 하는 분은 지금 아까 이 내용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다라는 것이고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우리가 오히려 복용해 줄수록 의미 있는 여성 호르몬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이 없으면 또 우리가 부작용이 많잖아요. 오히려 그 부작용을 없애면서도 정상 작용만 하는 거죠. 암을 키우지 않아요. 부작용을 없애고 또 오히려 이 암 쪽으로 가는 것을 억제한다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그건 적극적으로 드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저기서 잠깐 네. 예. 난소염 같은 경우도 에스트로겐 말하는 가다로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럴 경우에 지금 이 식물성 이런 거 그렇죠. 똑같은 작용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네, 잠깐만요. 보세요. 에스트로겐 우리 유방 암세포는 알파 수용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상세포, 특히 뼈, 대장 여기는 베타 수용체를 가지고 있어요. 식물성 여성 호르몬은 어디에 작용한다 했어요? 베타에 하면서 알파를 기량하니까 유방암 성장을 멈추지만 뼈세포, 대장세포는 정상세포, 성장은 난소세포를 성장을 촉진해요. 성장을 촉진합니다. 이게 수용체가 장기마다 달라요. 그래가 알파, 베타를 다 막아버리면 뭐가 생겨요? 자궁내막암, 골다공증이 생기죠. 타모xifen 다 막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 사이는 식물성 여성 호르몬으로 베타를 활성화해서 그러면 여러분 타모xifen 쓸 때 식물성 여성 호르몬을 씀으로써 골다공증, 자궁내막암, 뇌신경세포 보호를 하는 거예요. 유방암 세포는 뭐를 멈추면서 성장을 멈추면서 이렇게 됩니다. 좀 대답이 됐을까요? 됐죠? 그 다음에 정상세포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리셉터 베타를 활성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리셉터를 베타를 활성화하는 물질은 정상 난소세포, 뼈세포, 대장세포, 뇌세포를 증식시켜요. 그런데 알파는 유방암세포는 유방암세포 증식만 암세포만 발현하는 유전자예요. 그래서 타모xi펜으로 알파, 베타를 다 막아버리면 베타를 사용하는 난소, 뼈세포, 그래서 타모xifen 먹는 사람은 부작용으로 뭐가 와요? 골다공증, 자궁내막암, 뇌에 치매가 옵니다. 기억세포가 죽어요. 그런데 타모xi펜을 쓸 때 식물 여성 호르몬을 씀으로써 베타를 활성화함으로써 골다공증, 자궁내막암, 난소, 정상세포, 뇌세포는 성장을 하고 보호를 하고 암세포 성장을 억제한다. 이해가 됐죠? 네. 요거 참 중요하죠. 유방암 치료. 그 다음에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또 얘기해 줄게요. 아까 암세포는 에스트로겐 리셉터 뭐를 발현한다? 알파 발현하는데 최근에 알파에 발현해서 타모xi펜으로 알파를 차단하면 네, 우선 적으세요. 알파에 수용체 알파에 그
무게가 좀 많은, 그래서 적기만 하세요. 66kDalton. 무게가 66kDalton. 66은 타목시펜에 가서 작용하는데 36, 알파 36kDalton이에요. 그러니까 66kDalton. 이거는 유방암 세포 성장을, 그걸 막으면, 타목시펜으로 막죠. 막으면 유방암 세포가 그 66kDalton 긴 거를 적으세요. 절단 변형. 잘라서 36으로 무게를 줄인다. 36kDalton.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알파 36은 그 타목시펜에 작용을 안 하고 바로 삼중음성 유방암으로 넘어가게 한다. 여러분요. 자, 에스트로겐 리셉터 양성일 때 처음에는 66kDalton 알파 66을 발현하다가 타목시펜으로 막으면 그 66kDalton 유전자를 절단 변형을 통해서 몇 kDalton? 36kDalton으로 바꿔가지고 그걸 변이라 그래요. 바꿔가지고 더 이상 타목시펜 작용을 안 하고 36kDalton은 줄기세포 삼중음성 유방암으로 넘어가게 한다. 그래서 타목시펜이 듣던 사람이 뭐가 생겨요? 내성이 생기고 삼중음성 유방암이 되고 암 줄기세포가 늘어나서 급격히 폐로 어디로 전이가 되더라. 타목시펜. 그렇죠? 그래서 타목시펜을 3년, 5년 쓰면 처음에는 잘 듣던 사람도 나중에는 내성 생긴다. 왜 생겨요? 66kDalton을 몇 kDalton으로 바꿔버리니까, 유전자를 바꿔가지고 내성 생겨버리고, 그리고 삼중음성 유방암으로 넘어오고, 그래서 오늘 여기를 좀 통화가 되면 오라 했는데, 그분이 저기에 나옵니다. 그 상담한데요. 네. 그분이 처음에는 호르몬이었는데, 5년간, 3년인가 호르몬제를 썼더니, 내성이 생겨가지고 뭐로 넘어왔다? 삼중음성 유방암으로 넘어오더라. 그래서 요새는 호르몬제 쓸 때 이 30kDalton 넘어가는 거, 내성 생기는 걸 막는 게 에스트로겐 리셉터 베타더라. 그래 같이 씀으로써 내성 생기는 걸 상당히 억제할 수 있다. 지금 아마 이제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아예 안 쓰면 어떠냐는 말씀이시네요. 그냥 이것만 위험성이 에스트로겐 리셉터 양성이었는데 내성 생긴 이후로 오히려 더 좀 분화도가 안 좋은 삼중음성 유방암으로 오히려 퇴보하는 경우까지 있다면 두 개를 같이 쓰는 것도 있지만 아예 안 쓰면 어떠냐는 질문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박 시장님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네. 양방 선생님이 뭘 또 그거라고 공격할 수도 있어서 그냥 그건 같이 쓰세요. 그냥 이렇게만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알아서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타목시펜 쓴다고요. 다 36kDalton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타목시펜으로 잘 막아지는데 보세요. 우리 베타를 하는 게 보통 콩, 갈근, 그 다음에 쭉 이따 나오겠지만 콩이죠. 제 대표적인 게. 그런데 우리 식생활에 콩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그래, 구태여 베타 파이터 에스트로겐을 따로 안 먹어도 평균적으로 집에서 식생활에 콩밥, 두부, 된장, 청국장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는 사람은 그게 베타로 활성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타목시펜을 안 써도 식생활에서 그런 사람 괜찮은 사람도 있는데 이게 100%란 게 있을 수 없어서 그래서 그거는 답변을 못 합니다. 쓰라 안 쓰라 이건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는 내가 잘 모릅니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요거 다시 합니다. 수용체가 두 가지가 있다. 알파, 베타가 있다. 타목시페는 알파, 베타를 몽땅 많기 때문에 베타 수용체를 발현하는 정상세포도 성장이 멈추니까 다공증, 자궁내막암, 대장암, 치매가 생긴다. 그런데 정상세포는 수용체 뭐를 발현한다? 베타를 발현한다. 또 타목시페는 알파를 막는데 66kD일 때는 막아지는데 절단 변형 몇 kD로? 36kD로. 그래서 혹시 에스트로겐 리셉터 양성인 분 타목시펜을 쓰는 분은 검사를 통해서 내가 66kD에서 36kD로 유전자 변형이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 보고 넘어갔다 하면 빨리 타목시펜을 끊고 베타로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뭐로 넘어가요? 삼중성 유방암, 암 줄기세포로 넘어갑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 화면이 우리 말하면 여러 가지 전염물에 파이토에스트로겐은 어디에 작용한다? 베타에 작용한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새는 지금 말하면 에스트로겐 리셉터 베타의 에고니스트 작용하는 파이토에스트로겐이 흔히 콩이 좋다가 아니고, 자, 이제 콩에 제니스테인, 갈근, 제니스테인은 몸 안에 들어가서 에스트로겐 리셉터 뭐를 베타를 활성화해서 알파를 기량하고 그리고 정상 베타 수용체를 활용하는 세포를 성장을 해서 치료한다. 그 기전입니다. 그래서 기량이라는 말은 억제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파이토에스트로겐 하면 콩만 생각하는데 콩보다 더 많은 게 더 잘 듣는 게 에피제닌이라는 폴리페놀이에요. 어디 들었냐 하면 에피제닌이 많이 든 게 청피, 권백 이런 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제니스테인 이거는 갈근, 콩.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지금 가장 활발한 게 레스베라토롤이에요. 레스베라토롤, 알로에, 호장, 대황, 양재근, 한약재. 그러니까 이 파이토에스트로겐은 흔히 제니스테인만 아니고 이게 전부 파이토에스트로겐이에요.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 식물, 한약, 이것이 베타를 활성화한다. 네. 여기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아까 호르몬 작동을 막죠. 그렇죠? 뭐가? 에스트로겐 양성일 때 막는 게 뭐예요? 타목시펜 약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으면, 그 아까 넘어가죠. 그게 왜 넘어가느냐.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리셉터가 길이 막히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몸 안의 세포도 몸의 일부지만도 독립적인 생명체다. 자, 세포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매일 뭐를 해야 생존을 합니까? 에너지, 원료 음식물을 섭취해야죠. 그러면 내가 지금 쌀밥 먹고 살았단 말이야. 근데 쌀이 떨어졌다. 굶어 죽을 겁니까? 집에 있는 뭐로 바꿀 거예요? 옛날 그 엄마가 밖에 나가서 엄마 밥이 없어요 하니까 그 라면 끓여 먹으라 하죠. 그렇죠? 그랬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의 암 세포가 쌀이 떨어지면 에스트로겐이 막아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성장인자, 상피세포 성장인자, EGF, IGF, 헤파사이트 다른 성장인자를 가지고 그러니까 내성이 생기고 성장한다. 쌀밥 먹다가 떨어지니까 보리쌀, 밀가루 음식으로 바꾼다는 게 암세포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파이토에스트로겐은 그 에스트로겐만 막는 게 아니라 미리 다른 성장인자도 같이 막더라. 예방이 되더라. 그러니까 호르몬제에 대한 내성도 막아지는 것이 뭐다? 파이토에스트로겐. 알겠어요? 네. 이게 이제 파이토에스트로겐의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이걸 아세요. 뭐 유방암에 콩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거는 이제 그 조금 오래전 얘기예요. 지금은 한약 천연물도 현대의학의 분자 생물학에 맞춰서 전부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 파이토에스트로겐이 그냥 좋다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작용을 해서 뭐를 막더라? 성장을 막고 분할을 시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작용이 어떻게 되냐 하면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 우리 호르몬제를 쓰면 네? 그 쓰는 과정에 염증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요게요. 이제 우리 그 먼저 시간에 잠깐 했습니다. 우리 몸 안에 그러니까 NF-kappa 스테이트 3라고 있어요. 요런 경로를 활성화해서 그러니까 아까 호르몬으로 막았더니 다른 성장인자를 가지고 자라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뭐로 바꾸더라? 상피세포 성장인자 1번 요거로 바꿔가지고 NF-kappa 스테이트 3 이 경로를 통해서 무슨 암으로 넘어가더라? 삼중음성 유방암, 암 줄기세포, 난치암으로 넘어가더라. 넘어가는 길. 그러니까 아까 삼중음성 유방암이 언제 만들어지는, 역분화가 언제 되느냐가 바로 에스트로겐 리셉터 양성, 우리가 유방암의 종류에 러미널 캔서라 그래요. 셀이라 그래요. 그게 삼중음성 유방암으로 넘어가는 것이 경로가 첫째가 NF-kappa 스테이트 3라는 경로입니다. 넘어가는 길이에요. 왜 만들어지나 아까 질문했죠. 언제 만들어지느냐? 호르몬제를 쓰면 이 경로를 통해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걸 쓸 때 이걸 막아서 호르몬 양성인 사람이 이 경로를 막는 물질을 같이 써야 뭐로 안 넘어가요? 삼중음성 유방암이나 난치암으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NF-kappa 스테이트 3입니다. 네. 그 다음에, 자, 다시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우리 몸 안에 암 죽이는 기능이 무슨 기능이에요? 면역 기능이죠. 여러분요? 그렇죠? 면역 기능은 누구를 죽여요? 예? 자, 여러분, 그 임신했죠? 임신 유전자의 반은 누구 거예요? 엄마의 임신했죠? 아기의 반은 누구 유전자예요? 아빠 거죠? 엄마의 면역계를 봐서 아빠 유전자는 뭐예요? 전혀 이질성 유전자예요. 여러분, 임신해가 아기 잘 낳았죠? 엄마의 면역계가 그 아빠 유전자를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공격을 해서 죽여버리죠. 그게 뭔지 아세요? 유산입니다. 그래서 수정된 세포가 착상되기 전에 78%가 자연유산이 되어버려요. 엄마의 면역계가. 그런데 그 수정된 배아세포가 강한 놈은 엄마의 면역계를 공격을 전부 차단해요. 그래서 공격을 못하도록 해요. 그리고 바로 자궁의 면역계는 자 배아세포가 누굽니까? 자기 자손이죠. 그러니까 자궁에 있는 면역계는 자 암세포가 다시 합니다. 배아세포로 돌아갔다. 배아 주위에 있는 삼중음성 유방암 주위에 있는 면역계는 암세포를 뭐로 인식해요? 배아로 인식하니까 면역 기능이 독성 T 임파군은 레귤레이트 T셀, 면역을 억제하는 T셀로 바뀌어버려요. 대식세포, 암을 잡아먹는 세포는 암세포에 영양 공급해주는 세포로 매크로페이지 2로 바뀌어버립니다. NK셀도 면역을 억제하는 NK셀로 다 바뀌어버린다. 그러니까 면역 기능을 올리면 도리어 암 성장을 어떻게 한다? 촉진합니다. 우리가 호르몬 양성이나 분화가 된 유방암은 면역을 올리면 죽이는데
삼중 음성 유방암은 면역을 올리면 도리어 암을 키운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면역요법 하시는 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 면역 기능을 올려야 암을 죽이죠. 그 대신 뭐예요? 삼중 음성 유방암 배아 유전자를 전부 꺼버려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게 NF-kappaB 스테이트 3예요. 저걸 꺼버리면 면역 기능이 회복돼요. 그러니까 꼭 삼중 음성 유방암은 배아 줄기세포, 배아 흉내를 낸다. 쉽게 할게요. 그러니까 면역 기능도 도리어 보호를 한다. 그러니까 배아 유전자를 꺼야만 면역 기능도 정상으로 회복된다. 네, 여기까지 또 중간에 한번 봅시다.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를 막으니까 또 다른 식으로 아까 쌀이 없으면 밀가루나 라면으로 먹듯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에스트로겐 그걸 막았더니 다른 경로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만들어 간다고. EGF, IGF, 네. 예. 그거를 천연물은 희한하게 미리 지금 주어진 요거 말고도 그 다음에 생길 수 있는 가능성까지를 같이 예방하면서 동시에 막아주더라. 그래서 내성이 없고 그렇더라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천연물은 단일 성분이라고 화학식으로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통으로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의 최고의 장점입니다. 대개 이제 암 치료를 카드 돌려받기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건 막으면 또 여기서 빵꾸 나고 엄마의 오줌누기 같다 밑에 돌 빼서 위로 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막으면 또 여기가 여기 누르면 또 얘가 아까 쌀이 없으면 보리쌀 막으면 또 다시 쌀로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복합으로 하는 천연물이어야 다중표적 다중표적으로 해야 복합물. 네. 라는 의미가 아까 네. 말씀하신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그것이고요. 어쨌든 그렇게 돼서 삼중 음성으로 갈 때의 주요 경로가 NF-kappaB 스테이트 3 저게 이제 염증 관련한 대표적인 건데 저기를 꺼야 더 지금 아까 초등학교로 내려간 것도 지금 좀 답답할 판에 나중에는 이제 유치원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죠. 저 길이 안 가도록 하는 것을 저걸 끄면은 더 이상 안 내려간다. 그리고 오히려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갈 수 있게 분화시킨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NF-kappaB 스테이트 3 두 가지 길은 아까 역분화 삼중 음성 유방암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삼중 음성 유방암은 배아 유전자를 발현하게 하는 거예요. NF-kappaB. 그래서 면역 기능을 어떻게 한다? 전부 억제해 버립니다.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이거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NF-kappaB 스테이트 3 경로는 이 스테이트 3 경로는 EGF 스테이트 3 두 가지 경로는 결국은 배아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면역 기능을 어떻게 하더라? 억제해 버린다. 그래서 그러면 NF-kappaB 스테이트 3 경로를 막는 천연물 한방을 씀으로써 호르몬 양성 유방암이 삼중음성 유방암으로 어떻게 되는 걸 막고 넘어가는 걸 막고 그 다음에 이걸 막음으로써 면역 기능도 어떻게 한다? 정상으로 회복된다. 다시 얘기하면 삼중음성 유방암은 배아진을 발현하기 때문에 면역계가 배아로 오인해서 면역을 다 억제하는 면역계만 모여든다. 인바이로먼트. 그러니까 NF-kappaB 스테이트 3를 막음으로써 면역 기능도 정상으로 회복하고 여기서 참고적으로 하세요. 백혈구 적으세요. 백혈구 인포사이트, 인프구. 백혈구 인프구가 면역계를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숫자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혈액 검사해보고 백혈구, 화이트 블루셀, WBC, 인포사이트, 인프구가 정상 수치 안에 들어가거든. 아구는 충분한데
암을 못 죽이고 있더라. 그 아군이 뭐예요? 면역이 억제된 아군이더라. 뭐를 막으면 NF-κB 스테이트 3를 막음으로써 면역 억제 임파구를 암 공격 임파구로 바꿀 수 있다. 바꿔야 된다. 삼중음성 유방암 주위에 면역 기능은 다 면역 억제 면역계가 분포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면역을 그냥 면역만 올리면 어떻게 된다? 도리어 암세포 성장을 촉진해 버린다. 그러니까 면역계라는 게 일반적으로 면역계 하면 무조건 암세포를 다 죽인다고 알고 있잖아요. 또는 뭐 밖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다 죽이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아까 뭐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고 경로도 1이 있고 2가 있듯이 이상 모든 것이 빛과 그림자처럼 항상 반대가 우리 몸은 암 유발 유전자와 암 억제 유전자가 반반씩 있듯이 있어요. 그래야 필요하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갑자기 말을 안 해서 NF-κB 스테이트. 네. 네. 뭐 얘기? 뭔 얘기 시작했죠 지금? 네, 면역계도 면역세포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아닌 거를 막 독성 물질을 뿜어가지고 없애는 이렇게 아까 세포 독성 T임파구. T임파구라는 게 있고요. T임파구가 대표적으로 면역세포의 대표적인 거죠. 세포 독성 T임파구가 있는가 하면 막 죽여보면 해가지고 막 시체 잔존이 남았을 때 시체도 좀 조용히 처리하고 이제 막 또 죽이려고 이 정도면 충분히 됐으니 이제 좀 이렇게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레귤레이션 T임파구라는 게 있어요. 조절하는. 오히려 뒤끝을 조용하게 하고 막 예를 들어서 경찰이 막 때리고 막 누구 잡고 있는 게 주민들이 잡고 보면 나중에 힘들잖아요. 적당히 잡았으면 이제 조용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면역세포도 있어요. 근데 아까 그 배아세포 주변에는 그런 세포들만 있고 있다는 뜻이에요. 면역을 못하게 조용하게. 왜냐면 이게 내 후손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원래 건강한 그 배아는 당연히 그래야 되겠고 암세포가 딱 그 용도를 내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막 세포 독성을 하는 그런 거가 없고 그러니까 무조건 면역력을 높이면 그 면역력을 높인 게 그 부분에 가서는 갑자기 T 레귤레이션 역할만 해버린다. 오히려 그 암 줄기세포성 배아진을 발현하는 거를 더 보호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버린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관 얘기했죠. 우리 암세포를 컬프리트, 범죄자라 그러고 경찰관을 잡는 사람은 경찰관이죠. 우리 몸 안에 암세포를 범죄자, 면역계를 경찰관. 그러면 경찰관이 누구를 잡습니까? 범인은 잡죠. 공격을 하죠. 그 대신 일반 시민은 어떻게 해요? 보호하고 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쌀도 갖다 주죠. 자기 몸국 가지고. 그게 면역계란 말이에요. 지금 암세포는 무슨 세포로 바뀐 거다? 배아세포로 바뀐 거니까 면역계가 도리어 배아로 해서 보호한단 말이에요. 이제 알겠어요? 그저께 할머니가 애기 이틀 된 걸 막 할머니들 했을 때 구급을 해서 살려냈잖아요. 그게 정상 사람 경찰관 면역계예요. 이걸 오인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삼중음성 유방암은 배아 흉내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면역을 증강하지 말라가 아니야. 하되 뭐예요? 콕스2 NF-κB 아이디오 이렇게 막아서 배아 유전자를 꺼버려야 된단 말이야. 그 면역 기능도 암을 공격하는 면역계로 다 바뀐단 말이에요. 네, 네, 질문이요. 육종암도 똑같아요. 네, 육종암. 삼중음성 유방암 베이슬이란 게 근육암, 기저막, 그게 삼중음성 유방암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면역 주사 맞거든. 제일 한 게 흔히 제일 아는 게 NK셀입니다. NK셀인데 암세포를 공격하는 NK셀은 CD16 이란
그 계급장이 있어요. 그건 암을 공격하는 NK셀입니다. 그런데 CD16이라는 계급장이 없는 NK셀은 암을 보호하는 NK셀이에요. 그래서 NK셀을 요법을 하죠. 올렸을 때 CD16 계급장이 있는 NK셀이 올라가면 암을 죽여요. 그런데 CD16이 없는 NK셀을 올리면 도리어 암을 키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NK셀이나 매크로페이지 T임파구 올릴 때 그 T임파구도 독성 T임파구가 있고 CD8, 레귤레이터 T셀, CD4가 있어요. 어느 게 올라가느냐를 보는 거예요. 면역요법하고. 그래서 거꾸로 올라가면 도리어 암을. 그래서 면역요법하고 급히 암이 커진 사람도 있고 암이 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딱 네. 그것만 골라서 키우기는 어렵다. 그게 아까 CD16 마크가 대부분 말초에는 있어서 나를 공격하는 것들을 NK세포는 아주 그냥 호위무사처럼 막 잘 없애는데 자궁 주변에는 CD16이라는 마크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자궁은 항상 내 후손을 보호해야 되고 혹시 이질적인 세포가 있어도 그 면역 관용이라고 그러죠. 후손을 만들려면 나하고 내 것 반, 남의 것 반이 있어도 너무 까탈스럽게 무조건 죽이려 하지 말고 얼마간은 두 섞인 걸 용납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돼서 그쪽에 오면 NK세포도 CD16을 안 갖고 오히려 그걸 보호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특성이 강한 게 3중음성 유방암, 6종 이런 것들이어서 무턱대고 NK셀만 막 밖에 증식해서 넣는다고 다른 플러스 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 한해서는 마이너스 수소입니다. 그걸 또 딱 단정해서 말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만 갖고는 완벽하다 할 수 없고 덜어는 마이너스일 수도 있으니 꼭 보완을 해야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면역을 증강할 때 이게 암을 죽이는 면역계가 올라가느냐 도리어 키우는 면역이 올라가느냐를 검사를 해가면서 아까 마커 검사를 해가면서 면역을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NF-kappaB 스테이트 3의 두 가지 경로를 막으면 면역 억제 면역계가 면역 공격 면역계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NF-kappaB, 그 중에 NF-kappaB 막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천연물 한방, 네? 우리 기능성 식품 나와 있는 게 BRM270이고 그 외에 아까 알카로이드, 버베린, 루테오린, 헤스페리딘 이런 게 한방 천연물에 있다. NF-kappaB 억제 물질, 한약. 그 다음에 스테이트 3. 그 다음에 요 스테이트 3 막는 것이 다시 요거 할게요. 우리 스테이트 3가 면역을 다 억제하더라. 경로가 활성화되면. 그래서 이런 한방 천연물 중에 그러니까 스테이트 3란 유전자를 작동을 꺼버리는 유전자가 SHP1이란 유전자가 있더라. SHP1. 그래서 SHP1이란 유전자를 활성화했더니 스테이트 3 유전자를 꺼버리더라. 끄는 유전자가 있더라. 불 끄는 유전자가 SHP1이란 불 끄는 유전자가 있더라. 스테이트 3. 그 유전자를 활성화해주는 물질이 어디에 들어있냐 했더니 지금 이제 그 약물 중에는 넥사바 있죠. 간암 표적질 이제 소라페닙도 있지만 부작용이 많은데 여기 이제 그 베토르닉 액시드 요거는 자작나무 요새 자작나무 많이 쓰잖아요. 그게 이에 올려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박의 호노키올, 그 다음에 청호, 개똥수, 그 다음에 알로에, 대황, 호장 여러 군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우리 이 원장님이 처방해주는 NF-kappaB 스테이트 3를 억제하는 한방 천연물을 함으로써 그 두 가지 경로를 막음으로써 첫째는 에스트로겐 양성 유방암에서 무슨 암으로 3중음성 유방암으로 그 다음에 3중음성 유방암 되면 면역이 전부 어떻게 한다? 억제된다.
넘어가는 걸 막기도 하지만 이미 삼중음성 유방암 세포는 면역을 억제하는 유전자를 자작동시킨다. 그러니까 NF-kappaB STAT3를 막는 한방 천연을 해서 꺼야 면역도 회복되고 유방암 세포 성장도 막는다. 삼중음성 유방암. 그게 육종암, 신장암, 소아암 다 같은 경로다. 네. 이걸 이제 NF-kappaB 뭐 이런 용어가 나오니까 일반인이 그 뭔지 모르지만 저것이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반인이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NF-kappaB가 하는 역할은요 만성 염증을 일으킵니다. 예, 만성 염증과 관련된. 그러니까 그냥 뭐 꼭 약을 쓰는 것 물질과 정신 두 개를 우리 다 하면 베스트겠죠. 근데 만약 물질이 아니라면 정신은 이거예요. 내 안에 만성 염증을 오래 가지 않게 하겠다. 그게 뭐냐면 스트레스와 갈등이 오래 가면 만성 염증이 만들어집니다. 세포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도 막 그걸 잡아하려고 막 급성 염증이 만들어지는 건 착한 염증이라 할 수 있는데 만성 염증은 심리적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내부에는 만성 염증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성경책에 나온 얘기대로 해가 지기 전에 그날 스트레스를 푸는 습관을 들여라라는 거하고 아주 비슷해요. 이런 기능을 돕는 천연물이 이제 한약 중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물질이고 정신으로는 뭐 우리 뭐 라이트에서 이렇게 자꾸 갈등을 해소하는 의사소통법, 소통학 코칭을 배우는 이유가 그겁니다. 약으로도 또 늘 내 안에 약을 아무리 먹어도 보기만 하면 막 갈등이 나고 이럴까 저럴까 막 하면 여기에 만성염증이 또 만들어진다는 거죠. 뒷문도 막고 앞문을 막아야 되는데 약문을 먹으면서 그건 열려주면 또 힘들다. 두 가지를 다 하자가 제 주장이고 그 NF-kappaB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삼중암성은 자닥신하고 미슬토 맞지 말아야 하나? 아니에요. 자닥신 좋아요. 좋아요. 자작나무 저거잖아요. 자닥신이. 자닥신은 미슬토, 그러니까 미슬토가 좋은데, 네? 그러니까 미슬토를 썼을 때 암을 죽이는 면역 기능이 올라갈 수도 있고 암을 키우는 면역계도 올라갈 수 있다 이거죠. 그럼 미슬토를 면역 올려야 돼요. 암을 죽이려면. 그 대신 NF-kappaB STAT3를 막아서 면역이 억제되는 걸 막으란 말이야. 컨비네이션, 통합 치료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면역요법 할 때 NF-kappaB STAT3를 막는 방법을 같이 해야 면역 기능도 정상되고 면역 기능이 암도 죽이고 난치 암이 안 된단 말이야.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리면 두 개의 말씀하셨죠. 아까 뭐하고 자닥신하고 미슬토. 네. 미슬토는 우리가 이제 그 겨우살이 그거는 면역계를 높이기도 하지만 암세포를 축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아까 면역요법이라고 하는 건 되게 이제 뭐 NK세포를 밖에서 배양해가지고 더 많이 넣어주고 이것이 갖는 빛과 그림자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슬토 요법은 기본적으로 그 두 가지를 골고루 해주는 천연물 치료에서 도움이 되는 어떤 경우에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자닥신은 흉선에서 만들어지는 면역세포와 관련한 것을 뭐 소나 이런 데서 뽑아내는 어떤 것이죠. 그것 또한 괜찮습니다. 여기에 뭐 상충하지는 않는데 아까 말한 일반 면역세포 요법이라는 것 그냥 면역이라는 걸 뭉뚱그려서 그냥 면역이 좋대 이러면 이렇게 학회에 가면 그래서 면역 전공하는 교수님들이 다른 다 의사들한테도 여러분이 면역 높이면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면역이 뭔지는 알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쫑쿠 주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면역 엄청 복잡합니다. 면역 무조건 높인다 하지 마세요. 면역이라는 아까 레귤레이션 그것도 있고 면역을 억제하는 면역세포도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너무 복잡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점 핵심은 그 두 가지 괜찮고요. 네. 일반적으로 말하면 같이 쓰는 것, 특히 이제 삼중음성 유방암, 또 재발 전이가 됐다는 것은 줄기세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암이라 하더라도. 그러니 그럴 경우에는 줄기세포를 다스리는
암 줄기세포가 정상 줄기세포가 되게 하거나 이 부분을 잘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호르몬 리셉터 거기서 뭐로 넘어간다. 삼중음성 유방암, 그 스트로말셀, 기질세포, 근육세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육종암 다 같은 근육세포로 넘어간 겁니다. 넘어가는 경로가 EMT, 그러니까 상피 간엽 전환이라 그래요. 에피థelial 메센카이멀 트랜지션. 상피세포가 간엽세포로, 그러니까 호르몬 양성세포가 삼중음성 유방암으로 넘어가는 길이 영어로는 에피థelial 메센카이멀 트랜지션, 약자로 EMT라 그래요. 약자로 EMT를 활성화해서 간엽세포로 넘어가면 거기서부터 막 전이가 일어나더라. 뼈로 배로 전이가 내더라. 그래서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TGF 베타란 그 성장인자가 이 상피간엽 전환을 활성화해서 결론은 호르몬 양성 세포를 삼중음성 유방암으로 넘겨가지고 뼈로 배로 전이를 촉진하게 되더라. 제일 처음 시작은 누가 한다? TGF 베타가 한다. 이것도 강의 끝난 다음에 이 원장님한테 자꾸 TGF 베타, 그래서 아까 정 원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TGF 베타 회밀리가 크립토원 노달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유전자가 있어요. 그게 EMT를 통해서 삼중음 넘기고, 삼중음성 유방암은 EMT를 이미 거친 거기 때문에 바로 뼈로 뇌로 전이 되는데, TGF 베타를 막는 것이 황금이란 그 식품입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우고닌, 바이카린이더라. 그래서 호르몬 쓸 때는 일단 전이를 막으려면 EMT 경로를 막아라. 뭐를 활성을 막아라? TGF 베타를 막는 물질을 써라. 그래야 전이가 안 일어난다. 네. TGF라는 게 이 뜻이에요. Transformation Growth Factor라고 해요. 우리 세포가 어떤 하나의 기능을 하다가 뭔가 이유가 필요하면 약간 변형을 해요. 애벌레가 뇌골치 들어갔다가 나비로 변형하듯이 그것을 이렇게 성장하는 연자를 TGF인데요. 이게 아까 상피 간엽 전환이라고 했어요. 상피 에피더리아라고 M은 메센키아 이렇게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간엽은요 우리 간, 리버 말고 사이간자를 쓰는데 어떤 뜻이냐면, 상피세포란 말은 윗상자에 피부피자예요.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암이라고 알려진 것들은 다 표피에 있습니다. 육종은 표피가 아닌 속으로 들어온 것들 육종이라고 해요. 근데 표피에 있던 것이 요 안으로 들어오게 할 때 처음에 다 자기 소임을 맡고 있어서 자기 소임 위치를 떠나면 대부분 죽게 돼 있어요. 근데 매우 단세포적인 녀석들은 이리저리 떠돌아서 어디든지 생존 능력이 강해요. 그게 상피세포에서 간엽세포로, 이 간엽세포가 매우 아메바 같이 단세포적이어서 어디로든지 막 잘 들어가고 어디로든지 또 가서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렇게 이게 변형을 기하는 어떤 팩터를 자극하면서 더 단세포적으로 되면서 이게 여기저기 전이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되실까요? 그거를 막는 천연물이 있다. 그게 이제 한약재 중에 황금이라고, 골드 황금 말고요, 한약재 중에 황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그쪽에 그런 거를 좀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는 게 밝혀졌다는 뜻입니다. 네. 그 다음에 삼중음성 유방암은 아까 호르몬 리셉터가 없다 했죠. 그러니까 그 대신 성장을 하는데 성장인자 EGF를 해서 상피세포 성장인자, 그 다음에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2, 이런 아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호르몬이 쌀이라 하면 떨어지면 뭐로 한다? 볼이나 다른 거로 바꾼다. 우리 호르몬이 상중음성 유방암이나 호르몬 양성이 삼중음성 유방암으로 넘어가든지 육종암, 소아암은 상피세포 성장인자, EGF1, 그 다음에 간세포 성장인자,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 이런 다른 성장인자를 가지고 성장하더라. 그래서 요 사이는 다른 성장인자가 라스 경로, AKT, PAS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경로를 통해서 삼중음성 유방암, 육종암, 난치암, 복막암을 성장을 촉진하는 경로입니다. 성장인자가 가는 경로에 이런 경로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집안의 안방에 주인이 먹고 거기 생존하려면 밖에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양식하고 물이 들어가야죠. 그게 차단되면. 그래서 양식하고 물이 성장인자단 말이야. 들어가는 게 수용체단 말이야. 그런데 양식을, 호르몬 양성은 양식을 뭐로 써요? 호르몬으로 양식을 쓰는데, 삼중음성 유방암, 육종암은 IGF, HGF, EGF, 이런 거를 양식으로 쓴다. 알겠어요? 그게 들어가서 대문으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안방까지 가는 길이 마당을 통과하죠. 그게 신호전달이라 그래요. 이런 경로를 통해서 안방까지, 핵까지, 유전자까지 가더라. 이게 밝혀졌고, 그 다음에 천년물 이런 한방에서 이 경로를 차단해서 이 경로의 핵심이 NF-카파비스테이트 3지만 그 외에 PI3K, 라스, 라프 경로 이런 경로가 있어요. 그걸 막는 게 또 한방 천연물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성장인자를 막기도 하지만도 성장인자가 들어가서 유전자로 전달되는 신호 전달 경로를 막는 한방 천연물이 밝혀졌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천연물 한방에는 이 경로를 막으면 양식이 들어가도 어디까지 못 가더라. 안방까지 못 가게 해서 뭐를 멈추게 하더라. 성장을 멈추게 하더라. 네, 이거 하나하나 우선 내가 설명도 다 못하겠고, 이거 다 하려면 이런 거 하나만 가지고도 2시간 해도 못하니까 그 자세한 건 또 하자고요. 네,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양식 전달, 마당 통과하는 거예요. 그 신호 전달이라 그래요. 시그널 트랜스덕션 패스웨이라 그럽니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 이제 그 다음에 자 제일 다시 합니다. 삼중음성 유방암은 언제 세포로 역분화된 거더라? 유방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까지 역분화된 것이 배아의 아주 초기. 그래서 에스트로겐 리셉터 헐2란 유전자는 유방의 관이 만들어질 때 활성화되는 거예요. 수용체입니다. 그러니까 헐2,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 리셉터가 전부 음성이더라. 그게 삼중음성 유방암. 그러면 그게 유방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로 역분화된 거더라. 결국은 뭐예요? 유방세포가 삼중음성 유방암으로 역분화됐는데, 자, 여기서 아세요? 우리 유방의 역분화된, 그러니까 배아 때 유방세포하고 성인의 유방세포가 유전자는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뭐만 다르냐? 여러분요, 저 눈, 코, 또 뭐가 있어요? 얼굴에. 입이 있죠? 눈, 코, 눈세포, 코세포, 입세포가 뭐가 다른지 아세요? 유전자가, 구조가 똑같아요. 배아세포나 체세포나 눈세포, 코세포, 피부세포 다 똑같습니다. 유전자는 다 똑같은데, 간세포는, 유방세포는 유방 기능을 하는데 유전자만 작동을 시키고 다른 유전자는 꺼놓는 거예요. 배아 때 유전자는 꺼놓은 거예요. 자, 유방암, 삼중음성 유방암 무슨 세포로 되돌아갔다?
유방이 만들어지기 전 동기로 돌아갔죠. 그러면 유방세포의 기능 유전자는 전부 어떻게 해요? 끄고 배아 이때 유전자를 다시 켜더라. 그게 3중음성 유방암 세포더라. 그러니까 유방세포하고 3중음성 유방세포하고는 유전자는 어떠? 똑같은데 발현, 작동만 다르게 하더라. 여러분 쉽게 또 할게요. 자동차가 가다가 서야 되죠. 어디를 밟아야 돼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고 가야 되면 악셀레이터를 밟아야죠. 그러니까 브레이크 악셀레이터가 바뀐 게 아니고 뭐만 해요? 작동만 바꾸더라. 요 작동을 바꾸는 게 이제 메틸레이션, 히스톤 모디피케이션, 마이크로 RNA 있다. 어려우니까. 그래서 최근에 후성 유전학에서 그래서 오늘 책 한 권을 정 원장님 드렸는데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그 책을 읽어보시면 나올 거예요. 우리 몸 안에는 유전자 작동을 조절하는 게 있더라. 다시 합니다. 배아세포 유전자를 켜더라. 유방세포 기능을 하는 유전자를 꺼버리더라. 끄고 켜는 거는 유전자 작동을 조절하는 메틸레이션, 히스톤 모디피케이션, 특히 마이크로 RNA 이런 게 있더라. 그래서 후성 유전학에서 말하면 작동을 유전자 발현을 조절해서 정상 유전자가 유방세포가 기능을 하는 유전자를 켜고 배아 유전자를 껐더니 메틸레이션 그랬더니 정상세포로 되돌아오게 할 수 있더라. 이게 후성 유전학이에요. 그 최근에는 이 화면이 3중음성 유방암의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한방 전염물 메틸레이션, 마이크로 RNA, 롱롱콜의 히스톤 그런 걸 해서 작동을 조절해서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데 악셀레이터 밟아가 사고 난 거를 다시 브레이크 밟도록 바꿔주더라. 그런 한약 전염물이 있더라. 대표적으로 악셀레이터, 쉽게 말하면 가장 3중 음성 유방암이 막 그 모든 분화 유전자를 꺼버리고 막 그냥 돌진하도록 하는 마이크로 RNA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221, 222더라. 221, 222입니다. 3중 음성 유방암에 제일 작동을 이 마이크로 RNA가 작동하면서 3중 음성 유방암을 막 자라게 하고 전이하는 유전자를 켜더라. 마이크로 RNA 몇 번이요? 221, 222가 한방의 현오색이라는 한약이 이 마이크로 RNA 221, 220을 꺼가지고 3중 음성 유방암, 6종암, 난치암의 유전자 작동을 조절하더라. 그래서 3중 음성 유방암을 무슨 세포로? 정상 유방세포로 바꾸더라. 그런데 그게 하나가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복합적으로 작동을 한다. 시스템. 그래서 쉽게 말하면 메틸레이션, 히스톤, 마이크로 RNA, 레세본 같은 거 특히 이 모든 암을 정상세포로 바꾸는 유전자가 레세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약 전염물 중에 레세본을 활성화하고 221, 221은 끄는 아까 무슨 한약 뭐예요? 현오색을 가지고 유전자 작동을 바꿔서 3중 음성 유방암 세포를 무슨 세포로? 정상 유방세포로 바꿀 수 있더라. 모든 난치암은 줄기세포암이다. 유전자 작동이 잘못된 거다. 지금 최근에 후성 유전학에서 한약 전염물에서 유전자 작동을 조절하는 한약 전염물을 가지고 암 줄기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꿀 수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 연구가 다 된 건 아니에요. 지금 가장 난치암 약 10명의 50%, 5명은 우리 이 원장님이 하는 조절 물질로 정상세포로 되돌아오고 있다. 3중 음성 유방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지금 오늘 강의한 겁니다. NF-kappa-B, 스테이트3, EGF, IGF, 마이크로 RNA, 메틸레이션 이런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유전자 발현, 작동을 조절하더라. 이걸 알게 된 게 무슨 학문? 후성유전학이고 최근에 한약 전염물 중에 후성유전학 쪽으로 유전자 작동을 조절하는 한약 전염물이 계속 밝혀지고 있어요. 특히 오늘 강의 주제 3중음성 유방암의 마이크로 RNA 메틸레이션 이걸 조절하는 유전자가 밝혀졌고 그거를 조절하는 한약 전염물이 밝혀져서 지금 3중음성 유방암을 정상세포로 그리고 오늘 아까 오기를 올렸고 했는데 전화가 안 됐어요. 내가 요새 좀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 양평에 어디 와 있대요. 그 3중음성 유방암이 폐로 전이 됐어요. 그 유튜브에 보셨으면 내가 상담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 여자분입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강의 정리합니다. 그분이 처음에는 호르몬 양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로 넘어왔어요? 타모ksifen 쓰다가 내성, 아까 여러 가지 에스트로겐 알파 몇 번요? 66이 36으로 절단 변형되면서 무슨 세포로? 3중음성 유방암으로 넘어와서 폐로 전이됐어요. 그 작년 1월에 삼성병원에서 석 달밖에 못 산다 했는데 얼마 전에도 나하고 금년에 1년 반 지났는데 얼마 전에도 미스 진 코리아인가 거기도 나가고 무슨 운동 대회도 나갔다가 식이요법 제대로 안 해가 좀 커졌습니다 하고 쫓아왔더니 그다음 웃으면서 그 여수 갓김치도 잘 보내주고 하는데 네 얼마 전에 왔다 갔는데 오늘 내가 여기 강의 오니까 좀 와서 간증하라 했더니 연락이 안 됐어요. 내가 지금 워낙 바빠서 그저께 한번 전화했다 안 받길래 끝나버렸어요. 지금 그 다음 내가 바쁜 일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3중음성 유방암 그러니까 유방암 전체를 치료하는 걸 오늘 말씀드렸어요. 그 유방암뿐 아니고 여러분 요새 다른 암도 표적 치료제 있죠. 표적 치료제 전립선암도 그 전립선암 호르몬제를 쓰면 오늘 말씀드린 경로로 다 이렇게 줄기세포암으로 바뀌더라. 그 경로를 막아야 된다. 그래야 안 넘어간다. 지금 유방암의 호르몬 양성인 분이 그렇게 3중음성 유방암 넘어간다. 네, 호르몬제만 쓰면. 시간이 많지 않아서 또 질의응답 하면서 더 하기로 하고요.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아까 NF 카파비 스테이트 3 그거 나오면 그건 뭔 먹는데 했는데 또 그거 나왔다가 또 레스세븐을 또 하면 또 어쩐다 했다가 또 마이크로 RNA 221, 222 그것도 했다가 나중에 막 열심히 저거 넣어야 된다 나중에 이거 이렇게 되잖아요. 유전자가 3만 개가 이렇게 떠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여기 막으면 이쪽에 여기 막으면 여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잡계 시스템이라고 인간의 이건 오묘하고 무한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뭐 하나 쭉 그거 하나 딱 하면 끝난다. 그게 결코 아니라는 걸 뭐라고 연구해봐도 점점 알게 된다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다중표적 천연물 한 개에 인삼에만 해도 어마어마한 많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포닌만 뽑아내는 게 아니라 인삼 전체를 써야 한다. 커큐민 그것만 써야 되는 게 아니라 강황 전체를 써야 한다. 그것도 또 강황 하나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한약재라는 게 15개, 20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현대적으로 암 치료는 거의 실패했다 이렇게 자인을 하기도 했잖아요. 현대 마지막 방법은 심신치료와 복합 천연물 치료에 기대를 한다. 이렇게 표현이 세계적인 학회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유는 두 개의 공통점이 통합돼요. 정신이란 통합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기운은 이렇게 갈라지지 않듯이 제일 통합적인 건 정신인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천연물, 그것도 여러 개를 섞은. 꼭 이때 뭐 먹으면 좋아요? 홍삼 먹으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전체 하나를 건드려서 그게 아니라 통합으로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물질을 쓴다면 천연물을 복합으로 하는 게 좋고요. 또 그것이 바깥에라면
또 내 내부에서 아까 그런 걸 막 바깥에서 입에 넣어줘도 안에서 자꾸 갈등이 있으면 어떤다고 했습니까? 계속 에너지 갑합으로 활성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의 마음에 대한 것까지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 내용은 그래요. 혹시 여기서 또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면 또 이 원리하고 연결해서 질문해 주세요.